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실수를 숨기고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 이유가 그 팀 문화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왜 그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세요. 테드 인기 강연자로도 유명한 사이먼 사이넥은 작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2019년 자산은 약 160억 원으로 성공 궤도에 오른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사이먼 사이넥의 저서는 베스트셀러가 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등이 있습니다. 성공한 그가 있기까지 핵심에는 생각의 변화가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가 이야기하는 성공 법칙 탑 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비전은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죠. 스티브 잡스는 항상 미래 가치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단기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것에 좀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했죠.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건 가치에 있습니다. 가치가 먼저예요. 충분한 가치가 먼저 만들어진 후에 시장의 요구를 따라야죠. 그 가치는 비전을 따를 때 만들어지죠. 누구나 긍정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죠. 같은 세상을 보고도 해석에 따라서 세상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희망 가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끝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전 끝이 없는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긍정러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저 혼자서도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제가 잘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차이가 컸죠. 사업 시작하고 4년째 되는 해에는 실적이 계속 안 좋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창업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직원도 더 뽑아야 되죠. 팀을 잘 구성하고 각자의 할 일을 잘 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건데 전 그걸 잘 못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을 안 하니까요. 저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요청했을 때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막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더라고요. 모든 일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통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일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문해보세요. 그 이유가 명확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창업가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불편, 불만, 욕구, 재미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창업가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어쩌면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결사가 돼야 합니다. 몸 좀 만들어 보겠다고 헬스장 가서 하루 종일 한 10시간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대신에 매일 20분이라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분명히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뭐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죠. 새로 입사한 직원하고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모르죠.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기반한 자본주의를 맹신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주식 보유에 따른 경영권, 정리해고, 직원 채용, 여러가지 다양한 관리 방법 등 경영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과거의 유물이죠. 단적인 예로 GE가 있습니다. GE는 80년대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영학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잭 웰치가 이끌던 GE의 기업 가치는 8, 90년대를 거치면서 수십 배 이상 성장했죠. 참 대단했죠. 그래서 지금은요?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호황기였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경영기법을 유지한 GE는 2008년 300조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제가 믿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를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추천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죠. 10년 전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시 테드는 떠오르는 그런 채널이었고 큰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테드에도 출연하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해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 비전과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한테 제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뜬금없이 책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출판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첫 출판 계약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제가 작가로도 불리고 있네요. 출장길에 비행기를 타려고 줄 서 있는데 승무원이 한 승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님,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 줄로 서주세요. 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압적인 태도였죠. 그래서 승무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승무원이 굳은 인상을 쓴 채로 하는 말이, 제가 통제를 잘못해서 고객이 규칙을 어기면 제가 잘립니다. 제가 잘리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었죠. 그 항공사 조직은 경직돼 있다는 게 순간 느껴졌습니다. 편치 못한 거예요. 실수에 대한 질책, 비난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조직에서 구성원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실수를 숨기고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그 이유가 그 팀 문화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죠? 고객은 당연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를 찾을 테고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은 어려움에 빠지겠죠. 자, 어떠셨나요? 우리도 오늘 배운 대로 사이먼 사이넥과 같이 비전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의 한 걸음, 그 곁에 저희 미핑 캠퍼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